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리고 가끔은 너무 아파서 외출하기조차 꺼려진다.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통증은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76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하영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허리,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요즘도 하루 수십 명의 환자들과 만나며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죠. 물론 나이가 들면 관절도 늙고 근육도 줄어들죠. 하지만 그게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수술 말고 약도 좀 적게 먹고 내가 스스로 관리할 방법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권합니다. 바로 마사지입니다. 단순히 시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환자들, 특히 통증 클리닉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마사지 하나로 일상이 달라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마사지법들은 아무 마사지숍에서도 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정리된 원리에 따라 환자 스스로 매일 할 수 있게 만든 진짜 치료 루틴입니다. 허리,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어렵고 집안일도 힘들고 병원은 귀찮고 약은 부작용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마사지법은 지금까지 제가 직접 효과를 확인해 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진료를 받으셨더라도 병원 치료와 병행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특히 중요한 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라도 놓치시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사지법은 얼마나, 어떻게, 어디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단 정확하게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설명하듯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종이와 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료 정보는 많은 분들과 나눠야 더 가치가 있거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하루가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여러분의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이제 나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마사지법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방식으로 정리한 루틴입니다. 이 마사지법들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깊게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자극한다는 것. 근육과 조직은 강한 압력보다는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압력에 더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순서와 방향을 지켜야 한다는 것. 혈류의 흐름과 림프 순환에 따라 마사지의 방향이 달라져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꾸준함이 곧 치료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 몸은 회복의 속도를 높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허리와 무릎 통증의 많은 부분은 근육의 긴장과 순환 장애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풀어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마사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사지는 반드시 정확한 방식으로 해야만 통증을 진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의 허리 무릎 통증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자 씨 6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 오셨고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겁나요. 이 한마디에 저는 정자 씨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MRI상으로 연골이 조금 닳아 있었지만 아직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상태였고 저는 이때부터 정자 씨에게 매일 따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무릎 주변 림프 마사지, 종아리 근육 이완, 허벅지 앞쪽 근막 풀기. 정자 씨는 손이 야무지셔서 배우신 대로 정말 성실히 하셨습니다. 2주 뒤 외래에서 다시 뵀을 때 정자 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처음으로 마트에 다녀왔어요. 혼자서요. 무릎 통증이 약해지자 자신감도 생기셨던 겁니다. 지금도 정자 씨는 매일 아침 이 마사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습관이 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영섭 씨 72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 등산을 즐기시던 분인데 허리 통증 때문에 산을 못 간 지 3개월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영섭 씨는 허리 뒤쪽보다는 옆구리 아래, 엉덩이 근처가 당긴다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진찰해 보니 장요근과 중둔근이라는 허리를 지지하는 깊은 근육이 뭉쳐 있었고 이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과 잘못된 걷기 자세가 원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형섭 씨에겐 장요근 압박 마사지, 골반 주변 림프 순환 마사지, 그리고 허리 신전근육 이완법을 따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쯤 지나서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북한산 초입까진 갔다 왔습니다. 아직 정상이야 어렵겠지만 한 발은 다시 뗀 느낌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2번 산에 가신다고 들었고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박영애 씨 75세 주부였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뼈에 이상은 없는데도 늘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상 연골도 인대도 괜찮았는데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린다는 거예요. 통증 부위를 자세히 짚어보니 무릎 주변 근막과 종아리 근육이 지나치게 뭉쳐 있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루 수십 번 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박 씨에게는 종아리 아래쪽 근막 마사지, 무릎 아래 측면 림프 순환 마사지, 그리고 허벅지 안쪽 마사지까지 조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박 씨는 처음 며칠간은 시원하긴 한데 통증이 줄진 모르겠어요 하셨지만 10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엔 요즘은 무릎 생각을 안 해요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함과 자기 손으로 하는 회복.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손으로 자극을 줬을 때 그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비싼 기계를 쓴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하루 5분에서 10분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풀어주는 것만으로 허리와 무릎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왜 아픈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근육의 경직과 불균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등과 허리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이러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무너지면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닳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먼저 나타나는 게 근육의 단축과 순환 장애입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리고 무릎 주변 인대가 뭉치면 관절은 쉽게 자극받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통증 대부분은 마사지만으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 원인이 큰 질환이라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일상에서 반복되는 통증, 특히 만성 통증에는 마사지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마사지가 근육의 긴장을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오랫동안 뭉쳐 있으면 그 주변 혈관과 신경이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 신호가 계속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마사지를 통해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신경의 압박이 줄고 통증 신호도 줄어들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혈액순환입니다. 허리나 무릎 주변은 움직임이 적을수록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며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마사지는 이 부위를 자극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회복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 반응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통증이 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뇌가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통증의 감각 자체를 떨어뜨리는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학과에서는 마사지를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 효과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물리의학회 논문에 따르면 근막 이완 마사지를 받은 노인 환자군은 허리 통증 지수가 2주 만에 평균 38%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도 평균 20%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연구에서도 종아리와 무릎 주변을 마사지한 그룹이 단순 휴식만 취한 그룹보다 보행 속도와 통증 감소 수치가 월등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작정 주물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부위는 신경, 인대, 혈관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잘못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압력, 시간, 위치가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방식 그대로 3가지 마사지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사지 무릎 주변 림프 순환 마사지. 이 마사지는 무릎에 쌓인 노폐물과 부기를 줄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물질의 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양발은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손 손가락 끝으로 무릎 위쪽, 양 옆쪽, 그리고 무릎 아래쪽 총 3구역을 각각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줍니다. 각 부위는 10초에서 15초 정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약간의 압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무릎 안쪽과 무릎 뒤쪽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부위라 그 부분은 손바닥 전체로 지그시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이 마사지를 통해 무릎 주변의 미세한 부종이 줄고 걸을 때의 통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마사지 허리 옆 장요근 마사지. 장요근은 복부 안쪽 깊숙이 있는 근육으로 허리 통증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허리를 숙일 때 혹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죠. 마사지 위치는 배꼽과 골반뼈 사이 중간 지점입니다. 배꼽에서 바깥쪽으로 손바닥 너비 하나만큼 간 지점을 양손 손가락 2-3개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깊게 누르지 말 것.
속 장기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그시 누른 뒤 5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손을 뗍니다. 이걸 좌우 각각 5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거나 민감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장요근이 이완되면서 허리 깊은 통증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마사지 종아리 근막 이완 마사지.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종아리를 왜 마사지하죠?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종아리는 무릎 아래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 혈액순환이 막히면 무릎도 뻣뻣해지고 통증이 증가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쯤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 잡습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천천히 쓰다듬듯 밀어 올립니다. 한 방향으로만 5회,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5회 반복하세요. 이 마사지는 발끝까지 이어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과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기 전, 그리고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심한 날은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몸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날은 마사지보다 휴식과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둘째, 관절 바로 위를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특히 뼈가 만져지는 부위나 인대가 지나가는 곳은 민감하므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마사지 중 저린 느낌이나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추세요. 지속적인 통증은 신경을 건드렸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엔 병원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마사지 후 온찜질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마사지 부위에 10분 정도 대주면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마사지의 효과는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했다고 내일 통증이 싹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 그 시간이 쌓이면 몸이 분명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영상 멈추시고 여기까지 들은 3가지 마사지 중 하나만이라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시고 이걸 매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사지라는 건 참 묘한 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 몸의 복잡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사지의 힘이 진짜 발휘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운동해도 몸짱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루만 금연한다고 폐가 깨끗해질까요?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에 대해서는 몇 번 해봤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습관이 돼야 합니다. 단발적인 시도는 몸에 신호조차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10분씩 허리와 무릎 주변 근육을 마사지하게 했고 대조군은 마사지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6주 후 마사지 그룹은 통증 강도는 평균 40% 감소, 근력은 15% 증가, 보행 안정성은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물리치료만 받은 그룹은 초기보다 소폭 좋아졌지만 그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뭘 말해줄까요? 자기 손으로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한 사람에게 몸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연구를 소개해 드릴까? 국제재활의학저널 JRRD에서는 만성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자기 주도형 셀프 마사지 교육을 병행한 결과
통증 민감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약물 의존도 역시 2개월 이내에 6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생활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시죠? 그 직후 욕실 거울 앞에서 3분만 무릎과 허리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소파에 앉아 종아리를 쓸어 올립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마사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이불 속에서 손을 배꼽 아래로 가져가 허리 옆 장요근 부위를 10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하루 마무리를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허리에 뻣뻣함이 줄고 무릎이 덜 붓고 계단 내려갈 때 덜 아프고 무심코 했던 동작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육체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 밝아집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면 사람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외출도 꺼리게 되고 가족과 대화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증이 줄면 다시 걷고 싶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지고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사지는 약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약보다 오래가는 처방입니다. 몸을 살리는 건 큰 병원도 유명한 의사도 아닙니다. 매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터치, 그 손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3가지 기억나시죠? 무릎 주변 림프 순환 마사지, 허리 옆 장요근 마사지, 종아리 근막 이완 마사지. 이 3가지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하면서 직접 효과를 확인한 진짜 치료 루틴입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 그리고 꾸준한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10분, 그 시간만 내 몸에 선물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혹시 따라 하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나눔이 곧 치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돌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고통보다 회복을 선택하신 당신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